안녕하세요, 러닝비하인드 젤쌤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야외 활동하는데 공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 거의 신경 안 쓰고 살았잖아요. 특별히 황사 때문에 실제로 뿌옇게 보이는 정도만 아니면 날씨 빼고는 러닝에서 고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공기의 상태를 생각해서 뛰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죠. 답답하기도 하고 뭔가 좀 억울한 느낌도 있는데, 오늘은 미세먼지와 달리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달릴지 말지 정해드리도록 할게요. 원래는 미세먼지라는 개념이 없었죠. Total Suspended Particle, TSP라고 해서 그냥 총먼지, 요걸 대기 환경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의 기준을 추가해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 중인 상태죠. 핸드폰으로 쉽게 미세먼지의 농도와 좋고 나쁨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PM10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PM은 Particulate Matter라고 해서 직역하면 미세물질, 더 명확하게는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뜻하고요. 10은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뜻입니다. PM2.5는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더 작은 초미세먼지를 말하는 거겠죠. 머리카락의 직경이 70 마이크로미터 정도라고 하니까 비교하면 이 정도 되거든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보통 어떤 불순물이나 외부 물질이 코나 입으로 들어오면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2차적으로 몸에서도 방어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요. 기관지, 폐까지 쉽게 숨어 들어갑니다. 이 더러운 녀석들이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서 폐, 기관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리고 눈이나 피부, 가려움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안구 질환이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지 자체뿐만 아니라 중금속을 포함하기 때문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노출되었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담배 한두 대 폈다고 폐암 안 생기는 것처럼요. 그렇지만 이게 어느 수준 이상 꾸준히 축적되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어서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미세먼지 같이 생각지 못한 원인이 만성적으로 오랜 시간 작용해 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방어막과 정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는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많은 역치 기억나시죠? 역치를 넘어가게 되면 손상이 쌓여가고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역치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저처럼 천식이 있는 경우는 역치가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은 미세먼지에도 쉽게 아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아놨느냐? 보시는 것처럼 PM10, 미세먼지는 0에서 30은 좋음, 31에서 80은 보통, 81에서 150은 나쁨, 150일 이상은 매우 나쁨으로 되어 있습니다. PM2.5 초미세먼지는 적은 양으로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 다르죠. 0에서 15는 좋음, 16에서 35는 보통, 36에서 75는 나쁨, 76 이상이 매우 나쁨으로 표시됩니다. 단위는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고요. 미세먼지 등급이 예보될 때는 둘 중에 더 나쁜 등급을 기준으로 발표가 되죠. 결국 나쁨 이상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이고 일반적인 우리 몸의 역치를 넘어서는 수준의 농도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나쁨 이상이다라고 하면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점들을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 나쁨의 기준이 전 세계가 통일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이랑만 비교를 해봐도 다르고요. 우리나라가 훨씬 엄격한 편입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러프하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범위가, 특히 나쁨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쁨일 경우에를 좀 더 세분화해서 나눠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나쁨이더라도 보통 쪽에 가까운 나쁨이 있고 매우 나쁨에 가까운 나쁨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초미세먼지 100 이상일 때 야외 러닝이나 사이클을 자제하고 50에서 100일 때는 컨디션 고려해서 조심하자라는 건데요. 76 이상이 매우 나쁨인 걸 고려했을 때 좀 덜 엄격하게 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미세먼지 보실 때 등급뿐만 아니라 수치도 같이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인다면 좀 더 프로페셔널한 러너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한 가지, 이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600여 곳에서 각 지역별로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 똑같이 미세먼지 나쁨으로 표시될 수는 있어도 찻길이나 공장 옆 부근은 더 나쁠 거고요. 나무가 많거나 산 쪽으로 가면 보통이거나 좋을 겁니다. 그걸 평균 낸 게 지금 나쁨 등급이니까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의 관심사, 러너들에게 있어서 이 야외 러닝은 트레드밀과 사실 비교할 수 없죠. 날씨 좋을 때 나가서 안 뛰면 죄책감이 들고, 비가 오면 아싸리 나가서 뛰어야 되고, 눈이 오면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나가서 뛰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야, 안 죽어. 그냥 뛰어. 어차피 사람은 다 죽어. 이 기준을 딱 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사바사고 케바케이기 때문이죠. 매일 술을 먹으면서도 간 건강을 위해 우루사를 챙겨 먹고, 피자 먹으면서 콜라까지 먹는 건 좀 그러니까 제로 콜라로 먹고, 어떻게 보면 조금 웃기거나 아이러니해 보일 수 있지만 자기 나름의 기준에 따라서 관리를 해나가는 거겠죠. 건강 관리라는 것은 결국에 어떻게 해도 완벽한 것은 없기 때문에요. 개인 각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동기부여를 토대로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자제할 거고 어느 이상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결국 그 기준은 자기 스스로가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단지 많은 환자분들을 접한 재활학과 의사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현재의 내 삶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미래의 나도 하고 싶은 게 많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완벽하지는 못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건강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오케이, 알겠고, 그래서 어떻게 뛰라고? 머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냥 제가 쉽게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심폐 건강에 문제가 없으신 러너분들, 나쁨까지는 야외 러닝 하십시오. 매우 나쁨부터는 케바케인데요. 매우 나쁨 중에서도 수치가 너무 높다면 자제하시고요. 트레드밀 러닝으로 대체가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오랜만에 시간이 나서 나가서 뛰려고 하는데 매우 나쁩니다. 그건 그냥 뛰어야죠. 전문가 입장에서야 건강에 좋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맞겠지만, 러너 입장에선 사실 이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안 되는 이유 다 챙기다 보면 마일리지가 쌓이질 않아요. 뭐 그래도 가능하면 찻길 주변이나 로드런 같이 미세먼지가 더 나쁠 수 있는 곳은 피해 주시고요. 그리고 LSD나 기록 세우는 것도 그런 날은 피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로 조금 이동하더라도 공기 좋은 곳 찾아가서 조깅 위주로 해주시면 뭐 베스트겠죠. 혹시 실내 트레드밀 하시는 경우에는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 그리고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와 미세먼지, 결국은 이 상반된 두 개념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절충안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제약이 있다는 것은 뭔가 답답함, 그런 거를 느끼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안에서 좀 더 자유롭고 또 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지 않을까. 너무 긍정적인가? 뭐 어쨌든 피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오늘도 즐거운 러닝 하시고요. 러비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